자, 연결성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6일 연속 감소. 어떻게 감소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 뭐 많이 보편화돼가지고 면역성이 높아져서 감소했다기보다는 아마 그 방역 강화에 따른 거부감, 요즘 그 백지로 시위. 네. 예. 뭐 시진핑 주석도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상해도 이제 방역 완화에 나선다고 주말에 나온 뉴스입니다. 베이징, 광저우, 충칭 거기에 이제 정저우인가요? 우리 애플 팝스콘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상하이도 이제 봉쇄 완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이슈가 조금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사실 화장품은 대표적으로 대중국향 소비재로 인식이 되죠. 근데 중국 방역 완화한다고 직접적으로 화장품이 확 늘어날 수는 없겠죠. 지금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쪽 리오프닝은 제한적이겠지만, 뭐, 나름대로 화장품 회사들도 탈중국을 그동안 무던히 애를 썼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아모레 G라는 아모레 퍼시픽 그룹의 지주 회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모레 G 같은 경우는 이제 설화수라는 브랜드가 조금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내년에는 유의미한 실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탈중국 플랜에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 그래갖고 화장품을 보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탈중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리브랜딩이라는 거는 아마 조금 전략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설화수 브랜드는 뭐 저도 써보니까 브랜드 값어치는 하는구나. 물론 어떤 특정 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직업상 한 20년 넘게 지금 매일 화장 분장하고 또 클렌징하고 또 덮어 써야 되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많이 상하는데 많이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뭐 스킨 로션 요 두 가지면 땡이었는데 요즘 한 6-7가지를 바르는데 설화수라는 제품은 상당히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계속 조금 확장성이 띄겠구나. 특히 이제 서양 다른 중국 쪽뿐만이 아니라 근데 브랜드를 리브랜딩했다는 거는 아마 글쎄요 좀 차별화를 어떻게 다양하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제품만 계속 쓰면은 피부가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도 보면은 약간 그 몸을 속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막 적용해가지고 루틴을 막 깨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화장품도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니까 계속 브랜드를 바꾸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뭐 쓸만하면 자꾸 바꾸고 그러냐. 한 개를 너무 오래 쓰면 안 된대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 같기도 해서 이제 요 리브랜딩화라는 게 아마 그런 의미로 어떤 구조적으로 좀 브랜드를 좀 이렇게 다양화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탈중국에 좀 성공한다면은 내년도에는 아모레지가 좀 유의미한 그런 실적들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수급 내용은 이제 지난주 MSCI 한국 지수에서 편출이 됐어요. 시가총액이 낮아지다 보니까 튕겨 나갔다는 얘기죠. 편출이 됐는데도 그러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 많이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편출될 때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대차 잔고가 좀 감소하면서 대충 악재는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주가가 좀 반등하겠구나 싶은데 때마침 주말에 자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가 등장을 해서 일단 투자 심리가 이쪽으로 관심들이 쏠릴 것 같습니다. 실제는 뭐 적다 하더라도 뭐 그렇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정임차장님 잘 써놓으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인정해야죠. 그렇죠. 시장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려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모레 그룹은 어쨌든 탈중국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중국 쪽에서는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이 워낙 뭐 중국의 로컬 기업들도 많이 난립을 해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때 이제 중국만 진출하면 막 상한가 가고 막 시세가 뭐 엄청나게 강하게 갔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별로 큰 재료가 안 되는 게 중국에서 아무리 화장품을 많이 팔아도 돈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뭐 몇몇 품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과잉 경쟁에 따른 이제 그 이슈가 여전히 좀 남아 있다 보니까 화장품 하나 팔아가지고 예전처럼 이제 많이 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마스크팩 팔아가지고
마스크팩 한 개당 거의 그렇죠. 한 40%씩 남겼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탈중국의 전략은 저는 아주 좀 잘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저는 탈중국이라 해서 중국을 많이 끊는 건 아니죠. 네. 중국 라인은 중국 라인대로 그렇죠. 이제 거기에 목매던 시절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시선을 조금 비중을 나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진짜 좀 수익성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이제 유통 채널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게 화장품 기업들의 이제 숙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좀 화장품 업계에서도 좀 이슈가 됐던 게 뭐 다들 광고를 보셨을 텐데요. 컬리 뷰티 혹시 보셨나요? 컬리뷰티? 네, 그 이제 마켓 컬리가 원래 새벽 네네. 배송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블랙핑크 제니 맞습니다. 제니가 이제 모델로 나온 그 이제 광고인데요. 정말 광고도 세련되게 잘 만들었고 저는 이제 마켓 컬리 이제 CEO가 창업주가 진짜 좀 이런 기획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 아모레퍼시픽과 마켓 컬리가 이제 서로 이제 조인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벤트성으로 이제 설화수 몇몇 이제 브랜드들 제품들을 이제 같이 홍보를 했는데 뭐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다 완판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이런 이제 사실 홈쇼핑 채널을 우리가 이제 많이 떠올리지만 요즘에는 이제 라이브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런 라이브 방송하고 이제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새로운 이제 유통 채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일본 해외 시장 진출에서도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성과를 좀 만들어낸다면 주가는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좀 회복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뭐 역설적으로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지금 장외 기업인 이제 마켓컬리 주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장외에서 이게 상장 마켓컬리. 계속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켓컬리 주가 특히나 이제 성장주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켓컬리도 뭐 장외 종목이긴 하지만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 이벤트 때문에 저는 한번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국 콜마라든지 코스맥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소형 화장품 회사들보다는 그래도 이런 ODM 기업들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콜마 이런 기업들을 이제 조금 끼워 넣기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테마성으로 화장품 종목 보실 거면 한국 화장품 제조나 클리오 같은 이런 종목 보시면 되는데 네. 클리오는 지금 좀 한기 종목 딱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냥 제외하고 가장 좀 테마성으로 잘 움직이는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고 의외로 저는 또 이제 중국 수혜를 따져보면 화장품보다는 오히려 이제 카지노가 조금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파라다이스 정도까지도 뭐 붙여놓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중국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주제로 하니까 뭐 많은 게 나오네요. 네. 네. 자, 네. 화장품? 화장품 권액이 하면 좀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왜 재밌잖아요. 화장품이 그 일본 브랜드 중에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잠기네. SK2. 네. 그 브랜드의 그 뭐 스토리를 보니까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본의 대표적인 주류가 이제 사케라고 하잖아요. 쌀을 도정해가지고 나중에 뭐 주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쌀을 이렇게 막 찔 때 나오는 그런 그 뭐 이거죠. 어떤 증기? 이거를 쌀을 도정하는 분들이 피부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우리 화장품 보니까 저희 집에도 이제 쌀미자가 들어가는 뭐 흑미, 정미? 붉은 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그런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제품인지 오늘 아침 못 보고 나왔는데 아모레 건가? 그런 것들이 뭐 여러분 아실만한 그 관절염 주사를 이렇게 맞으면 무릎 있는 데가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이제 희석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만든 게 이제 히알루론산 같은 게 그거를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묽게 희석을 해서 하면은 이제 얼굴에 이제 윤기가 나는 뭐 그런 케이스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은 보니까 원고 보니까 이따가도 또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꼬리를 좀 틀어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이 뉴스가 나왔었죠. 이제 그 뭐 제테마, 그다음에 한국 BNC 그리고 이제 비상장 업체 하나 이제 세 업체의 그 보톡스 품목 취소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보면은 다소간의 그 휘발성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국내 이제 뭐 뷰티 미용에 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톡신, 톡신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하루 정도는 그래도 좀 반사수의 그러니까 기대가. 보톡스에서 좀 더 진화하는 겁니까 이제? 그냥 보톡스인 거죠. 이제 보톡스인 거고. 네, 잘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이제 보톡스를 잘 또 안 하는 또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필러나 힐러 뭐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것 같고 뭐 화장품과 같은 그런 논리입니다만 그 뉴스. 가 또 하나 좀 들어오면서 그래도 좀 휘발성은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관련된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기존의 업체들, 기존의
보톡스, 이 톡신 업체들이 오늘 하루는 조금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걸로 좀 말씀드릴 수 정리가 있겠고요. 안 되는데 보톡스 3사의 품목이 취소됐어요. 네. 이게 호재입니까? 기존에 있는 쪽에서는 그래도 호재일 수 있겠죠. 왜요? 예를 들어서 뭐 휴젤이나 메디톡스나 대웅제약이나 이런 쪽은 저런 이제 신규 업체들은 굉장히 덤핑으로 치고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서 품목 취소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시장 침투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업체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저쪽에 쓰려고 했던 수요가 다시 좀 유턴하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저쪽에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뭐 아모레의 그 제일 윗 라인 퍼시픽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네. SK2만큼이나 비싼 부분도 있어요. 아마 이제 그런 브랜드로 다소 이제 설화수가 좀 메인으로 갔다면 이제 좀 세그먼트를 많이 나눠서 뭐 퍼시픽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수십만 원을 호가합니다, 진짜. 뭐 저도 이렇게 보기만 뭐 세트에 개당 예. 보기만 해봤습니다만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대중적인 브랜드 뭐 이니스프리도 있고 그래서 좀 세그먼트를 나눠서 조금 이제 다변화 전략 그리고 저는 이거 공항에서 화장품 자판기도 봤어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 아모레케 있어요. 근데 굳이 자판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화장품에 있어서 굉장히 좀 예전하고는 다른 좀 다변화 전략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좀 시기도 또 잘 만난 것 같고요. 그렇게 네. 보면 뭐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좀 힘을 좀 주고 있으니까 좀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여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 화장품 말씀은 앞서 두 분께서 이제 워낙 좀 잘 해주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조금 꼬리를 틀어서 보톡스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저 중에서는 그래도 미용 제가, 의료.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파마리서치 여기도 이제 톡신을 생산하는 업체니까요 파마리서치 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거기가 거기겠지만 네. 그래도 계속 그 좀 반복적이면은 좀 계속 이슈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네. 자, 오늘 뭐 뻔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가 또 많이 나왔으니까 화장품 또 아모레 G를 중심으로 해서 파마 리서치 그리고 저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네. 오히려 그 카지노로 네. 그 뭐 설득력이 있죠.